자, 요거는 시의 해석이 좀 어려운데요. 어렵기 때문에 가끔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먼저 밑에 있는 해설을 먼저 볼게요. 20번. 지난밤에 울며 흐르던 물이 슬프게 울면서 흘러갔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 물소리는 임금이 울면서 보내는 소리 같았다. 자, 그래서 보통 다 단종이에요. 자, 저 물을 거꾸로 흐르게 하고 싶다. 나도 울면서 임금이 있는 곳을 지나가게 하리라. 됐죠? 이렇게 마무리되는 시거든요. 자, 이제 본문 들어갈 거예요. 자, 먼저 시조고요. 그 다음에 작가 4대부입니다. 그러면 지향적 가치 3개, 유교적, 탈속적, 학문수양. 이때 자, 첫 번째 뭐가 눈에 들어와야 되냐면요, 슬피 울어가 눈에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그럼 4대부가 슬피하는 4대부가 우는 건 이별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이별해서 그래. 자, 밤 세모 잡고요. 자, 여울 동그라미 잡으세요. 슬피 울면서 지나간다. 자, 동일시 감정이입이 거기서 보일 거예요. 그렇죠? 의인법을 사용됐으니까. 자, 동일시 감정이입. 간밤에 울던 시냇물이, 여울이 슬피 울면서 지나갑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어떤 단어가 눈에 들어오니? 님이 눈에 들어와야 돼. 님 동그라미. 님도 울면서 보내는 것 같다. 울어 물결 잡으세요. 그러니까 님은 바로 누구? 임금님. 그지? 굳이 얘기하면 단종이에요. 그럼 주제 끝났습니다. 그렇죠? 임금에 대한 그리움. 자, 충이에요. 저 물을 거슬이 흐르고죠. 흐르게 하고 싶다. 거기 특히 자, 고저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자, 고저는 뭐뭐 고싶다 이런 뜻이에요. 자, 거꾸로 흐르게 하고 싶다. 자, 나도 울면서 얘다 지나가게 하리라. 됐죠? 사동으로 우리 해석하셔야 되는데, 나도 울면서 지나가게 하리라. 즉, 내 마음을 뭐야? 보내고 싶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나도 그립다고 내 마음을 보내고 싶다. 자, 주제는 바로 이제 연군, 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요. 자, 22번 갈 겁니다. 자, 가노라 삼각사나라고 있어요. 가노라 삼각사나. 자, 그러면 거기 우리가 이렇게 한번 볼까요? 저기 뭐죠? 이거는 병자호란입니다. 거기다 별표 하나 치세요. 가노라 삼각사나. 아까 우리가 시대적에서 첫 번째는 우리가 고려의 패망이었고요. 자, 두 번째는 바로 수양대군과 단종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병자호란이에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겁니다. 1636년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병자호란. 자, 어때요? 이게 청나라가 이제 쳐들어온 거죠. 청나라가 쳐들어와서, 왜냐면 청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이제 형제의 예를 맺자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거절했죠. 조선이 거절하면서 좀 약간 빡쳤고요. 그래서 위기감을 강조합니다. 왜냐면 청나라는 지금 남아있는 명나라를 완전히 없애버려야 되는데, 명나라로 치고 들어갈 것 같으면 명나라를 숭상했던 우리나라가 치고 들어올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를 먼저 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병자호란. 그래서 여기 자, 어떤 이제 척화와 이제 친화 막 싸우게 되죠. 자, 그때에 여기 우리가 김상원이라는 사람은 끝까지 싸우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결국 병자호란이 마무리되고, 자, 김상원하고 소현세자 복림대군이 자, 어떤 청나라 심양, 지금 우리가 시안이라고 하는데 그곳으로 볼모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소현세자 복림대군은 그곳에 이제 거의 8년간 거기서 볼모로 잡히고, 8년 이후에 돌아왔을 때 오자마자 3개월 만에 독살당하죠. 그래서 이걸 이제 인조가 죽였다라고 이제 많은 저기 사학자들이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저기 청나라에서 사실 그냥 비교를 많이 했어요. 역시 인조보다는 소현세자가 짱 이렇게 비교를 많이 해서 아들을 좀 질투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궁에서 나올 때, 저기 남한산성에서 나올 때도 다 필요 없고 나 혼자만이라도 살아남게 해달라라고 해서 나온 놈이기 때문에 인조는 쌤이 생각할 때 최악의 그런 이제 임금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삼전도의 굴욕 이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삼전도가 바로 지금의 송파. 거기가 이제 삼전도죠. 자, 이제 거기서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이제 소현세자가 죽고 나서 복림대군이 이제 효종이 되면서 이제 북벌론을 추진하게 되는데, 그때 북벌론을 추진할 때에 그것을 청나라의
꼬지른 게 바로 누구냐면 김자점이라고. 그때 당시 영의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제 3대 간신 중에 하나인 김자점. 그리고 나서 얘는 나라까지 팔아먹으려고 했죠. 본인의 역모가 탄로났고요. 넘어갔는데 이제 그걸 꼬질렀고, 그다음에 이 아들도 이제 또 역모를 꾸미다가 걸려서 결국엔 이제 삼족을 멸하게 됩니다. 삼족이라면 약 한 1000여 명 정도 죽여요. 그러니까 내 중심의 친족 전부 다 죽이고요. 그러니까 3대가 3명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친족을 다 죽입니다. 친족. 그리고 나서 외가댁 있잖아요. 그걸 외족을 전부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내가 결혼하잖아요. 그럼 처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처족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한 1000명 정도 되고요. 심지어 갓난아기까지도 전부 다 죽였기 때문에 전부 다 죽이고요. 대신 이제 죽이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전부 다 노비가 되죠. 철저하게 노비가 되고 자 이제 그랬던 거죠. 근데 선생님이 예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죠. 김대출이라고. 이름이 너무 웃겨서 선생님이 김대출이라고. 그래서 엊그제 또 되게 아재 개그 중에 그냥 행 이렇게 나오는 아재 개그가 저기 오징어나 문어는 대출이 안 된대요.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준답니다. 연체동물이라서. 거기서 내가 뭐야 씨 뭐야라고 뒤돌아서 살짝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자 아무튼 김대출이 살아요. 그래서 지금 황해도로 도망가고요. 거기서 가족을 꾸려요. 그럼 가족을 꾸렸다는 얘기는 대가 이어졌다는 얘기야. 그 8대조 후손이 바로 누구냐면 백범 김구 선생이에요. 그러니까 역적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백범 김구 선생이 늘 얘기하죠. 자기 할아버지가 김자점인 게 너무나 죄송하다 이렇게 늘 말씀하셨던.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저기 좀 결은 다르지만 정약용 있잖아요, 정약용. 정약용의 7대조 후손인가? 7대 후손이 여러분들 그 배우 있는데 정으로 시작하는 남자 배우 누구 있지? 되게 잘생기네. 그 DP인가 뭐 거기서도 나오고. 정혜인. 정혜인이 그 정약용의 직계 후손이에요. 직계 후손입니다. 여러분들 뭐 있어? 혹시 여러분들 그 유명한 할아버지 계세요? 엄마 쪽. 최치원. 맞다 그때 말씀하셨다. 최치원. 혹시 있어? 근데 그 뭐지? 아빠가 얘기했는데 조사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손오공은 아니겠지. 손병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얘기했어요. 독립운동가? 네. 독립운동가. 야 진짜. 우리는 이 가문에 감사해야 돼. 진짜. 조상이 참 너무 훌륭해도 후대는 좀 약간 좀 부담을 갖게 되죠. 우리나라에 가장 많은 훈장을 받았던 가문,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이 독립유공자이고, 대부분 6.25 참전용사, 바로 이순신 가문입니다.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순신인데 어떻게 그 부조리한 시대 현실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있겠니? 다 욕하지. 그래서 전부 다 대부분이 독립유공자예요. 나는 부담스러울 것 같아. 부담스러울 것 같아. 그래서 고니한테는 늘 그러죠. 고니. 어쩌다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고니야, 우리 가문이 어떤 가문이냐면, 그러면서 우리는 낭주 최씨 녹사공파, 너는 33대 손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고니가 멍하니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는 우리 가문을 위해서 뭐 이런 말씀하시더라고,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집에 가면서 고니야 몰라도 돼. 낭주채씨 그런 거 몰라도 돼. 몰라도 되고, 네가 33대 손이든 32대든 몰라도 된다. 그냥 너는 그냥 최고니야. 그래서 너는 그냥 너의 인생을 살면 되고, 그리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 차 타고 운전하고 가면서. 그래서 좋아하는 일이 있으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노력과 인내다. 그런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랬지. 네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먼 날 갑자기 아빠가 네 걱정 때문에 포기해라 라고 하면 무시해라. 포기해라, 무시해라.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거 새겨들으면 안 된다. 아빠가 얘기하더라도. 그래서 너는 네 인생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지.
자, 그렇습니다. 그게 뭐 중요해. 그치? 자, 이제 병자호란, 자,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볼모로 잡혀간다 그랬잖아. 그렇다면 뭐가 멀어지는 거니? 한양에서 멀어지죠. 맞습니까? 그러면 이 한양 뒷골 나라잖아요. 그럼 얘는 뭘 걱정하겠니? 자기가 떠나니까. 나라 걱정하겠죠. 그래서 나오는 게 우국입니다. 알겠지? 자, 그래서 병자호란에 평가원에서 출제된 것까지 합치면 딱 2개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거고요. 나중에 나머지 하나씩은 여러분들이 고2 임원 때 배우시게 될 겁니다. 알겠죠? 자, 갑니다. 자, 가노라 삼각사나 다시 보자 한강수야. 자, 그러면 여기 우리가 대꾸 보이죠? 그쵸? 뭐뭐야 뭐뭐야 대꾸가 보일 거예요. 자, 이때 좀 이해합시다. 앞으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볼 거예요. 앞에 산 나오잖아요? 뒤에 물 나와요. 특히 이것은 자연친화 배울 때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앞에 물 나오면 뒤에 꼭 산 나와요. 합치면 자연이거든요. 그렇지? 그러면 독해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삼각산은요, 지금의 북한산입니다. 한강수는 지금의 한강이 맞죠? 자, 그래서 둘이 묶으면, 자, 둘을 묶으면 여기가 어디예요? 한양이죠. 자, 한양입니다. 자, 밑에서 묶어줍니다. 고국은 조선이에요. 고국의 산천. 자, 산천 동그라미 잡아. 그러니까 산은 삼각산이고 천은 한강수겠죠. 그렇죠? 자, 떠나고자 하지만은 세모. 이게 뭐예요? 이별이잖아요. 그럼 뭐에 대한 이별이야? 나라에 대한 이별이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우국이 나오는 거예요. 자, 시절이 많이 이런 뜻입니다. 시절이 많이 수상하니 자, 올똥말똥 하여라. 이렇게 우리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나라를 떠나는 슬픔 정도. 그래서 여기엔 우국까지도 자, 표현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됐으면 이제 이 부분이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편하게 윤선도의 견해어로 전체를 요약할 거예요. 자, 우선 작가가 4대부죠. 자, 윤선도. 자, 윤선도는요,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물론 이 외의 시도 있지만, 윤선도는요, 견해어와 나머지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어보, 사시사, 만흥 이런 걸 우리가 배우시게 될 겁니다. 교과에서도. 자, 이 두 개, 이 견해어는요, 자, 철저하게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임금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유교적인 거고요. 유교적 충이고요. 자, 나머지는요, 대부분 탈속적 자연친화입니다. 유배를 거의 20년 가까이 갔기 때문에, 그래서 유배지도 자연이라 그랬죠? 그래서 유배하면서 그냥 자연친화하면서 지내는, 자, 그 흐름. 자, 이렇게만 적어 놓으세요. 윤선도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자, 됐습니다. 자, 견해요. 회포를 푸는 노래. 뭐 이런 뜻인데. 자, 안중에요.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하나 외다하나. 대꾸가 보일 거고요. 슬프다 즐거우다가 반대잖아. 그러니까 옳다와 외다. 이 외다는 뭘까? 그르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여기서는 뭐 대꾸법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르다 이런 뜻이겠죠. 그러니까 잘못되었다 이런 뜻이죠. 슬프나 즐거우나 옳다고 하나 잘못되었다고 하나 내 몸에 할 일만 해올 일만 내 몸에 할 일만 닦고 닦을 뿐이언정. 자, 오른쪽에 이렇게 적으면 편합니다. 내 할 일만 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내 할 일만 하겠다. 닦고 닦을 뿐이언정. 그 밖에 남은 일. 자, 윤선도의 시그니처입니다. 이 표현은요, 거의 윤선도만 써요. 그 밖에 남은 일. 자, 그러면 그 밖에 남은 일이니까 첫 번째 초장과 중장은 긍정이잖아. 그치? 내 할 일만 하겠다는 얘기니까. 그치? 그러면 세 번째, 그 밖에 남은 일이니까 이거는 부정 얘기할 거예요. 그럼 그 남은 일 세모 잡으세요. 그 남은 일 세모. 그 밖의 일은 분별. 자, 분별은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구별할 줄 있겠네요. 구별하지 않는다. 결국 무슨 얘기야? 나는 내 할 일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내 일이, 내 할 일이, 내 해올 일이 망령된 줄을 나라고 하여 뭘 할 손가 모르겠는가?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이 망령된 줄 나도 안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이 마음이
어리다라는 건 어리석다 이런 뜻이에요. 어리다는 어리석다. 이런 거 이제 나중에 배워요. 어리다는 어리석다고요. 예쁘다, 그러니까 어여쁘다. 이건 이제 불쌍하다 이런 뜻이에요. 나중에 우리가 배웁니다. 2학기 때 배웁니다. 2학기 때 훈민정음에서. 그래서 보통 이제 여학생들이 이 말 들으면 되게 좋아하잖아요. 어리고 예뻐 보여요. 아니죠. 근데 조선으로 보면 어리고 예뻐 보여요. 그럼 멍청하고 불쌍해 보여요. 이런 뜻이에요. 조선 때는. 자, 그 다음 이어서 갑니다. 어리석은 것도 님을 위한 탓이로세. 자, 작가가 4대부잖아요. 님 나왔잖아. 그렇지? 님 나왔으니까 님은 무슨 님? 임금입니다. 자, 그럼 어떤 상황이야? 그렇지, 이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얘 마음은 끝까지 슬플 수밖에 없고요. 주제는 충으로 가는 거야. 그럼 이해 가니? 이렇게 이해해 주면 돼. 자, 임금님을 위한 탓이로세. 그러니까 나는 뭐 했단 얘기야, 지금까지. 충언, 간언을 했단 얘기예요. 두 줄 묶어요. 충성스러운 말을 했답니다. 충언, 간언 이런 얘기야. 자, 아무리 이 암의 세모 잡으세요. 이 암회라는 것은 뭐냐면, 자, 이것은 이제 아무가 이런 뜻이거든요. 어느 누가 이런 뜻이야. 얘 간신입니다. 그럼 우리가 배웠던 간신과 관련된 시조들이 나오면서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걸 찾아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구름 안개 이런 게 딱 떠올라야죠. 자, 아무가 아무리 일러 바쳐도, 그러니까 일러 바쳐도니까 뭐야? 모함하여도. 그렇지? 일러 바쳐도 님께서 헤아려 보셔서. 그렇죠? 임동그라미 잡으시고요. 추성 진호루. 자, 이거 그냥 지명입니다. 가을성 진호루 루루루루. 자, 앞에 보니까 부수가 나무목이죠? 맞죠? 나무목이죠? 그럼 나무목이면서 루 했으니까 이게 정자겠지. 그지? 아까 정대로. 자, 추성 진호루. 밖에서 울어 물결. 얘는 지나가는 저 시냇물아. 자, 시내는 뭐예요? 물이잖아요. 그렇죠? 시내야 이렇게 있지. 근데 얘가 어떻게 지나간대? 울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동일시 감정이. 그렇지. 이렇게 가는 거야. 투영이죠. 투영. 동일시 감정이. 물새가 제일 많다 그랬죠. 투영은. 저 시냇물아 무음홀이라. 근데 이런 걸 굳이 얘기하면 감정이면 의인화가 들어가는 거잖아. 근데 불렀잖아. 신혜야. 그래서 이런 거 보니 의인화된 청자라고도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의인화된 청자. 시냇물아 무엇하려고? 주야 필수어입니다. 밤낮으로 이런 뜻입니다. 주야 밤낮으로. 주야 밤낮으로 흐르는다. 자, 기억하자. 이거 우리 배웠나? 니은다 는다가 나오면 이거 해서 어떻게 하라고? 뭐뭐? 느냐. 의문형으로 해석하라고 했죠. 배웠구나. 흐르느냐. 의문형. 님 향한 내 뜻. 자, 이거 동그라미 쳐봐. 한 글자로 뭐라고 할래? 충. 그렇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님 향한 내 뜻 한 글자. 충. 자, 따라서 쫓아서 따라서 그칠 줄을 모릅니다. 충이죠. 산은 길고 길고 물은 멀고 멀고. 산 나오면 물 나온다 그랬지, 그지? 왜는 산이야. 자,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뜻은 많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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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고. 오른쪽에 한 글자 쓰세요. 부모님이 그립대요. 한 글자 뭐? 효. 그렇죠. 그러니까 유교적이잖아. 자, 어디서 외기러기는 울고 갑니다. 외기러기 동그라미. 마찬가지로 투영이죠. 그러니까 그리움이죠. 기러기는 울고 울고 간다. 이것도 뭐 동일시 감정이입인데 그냥 그리움 정도만 하세요. 그리움의 셈입니다. 어버이를 그리워할 줄을 처음부터 알았다는 얘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버이 동그라미 잡고 효라고 하세요. 임금을 향한 뜻 또 이렇게 나왔다. 도. 그렇죠? 그러니까 임금 동그라미. 하늘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임금을 향한 뜻도 처음부터 알았다 이렇게 나와야죠. 오른쪽에다 뭐라고 쓸래? 충. 결국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효니꼴 충 이런 얘기죠? 맞죠? 효니꼴 충. 자, 그래서 진실로 임금을 잊으면 뭐예요? 불충이면 불효라 이렇게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결국 뭐 하겠다? 충하겠다. 그러니까 충을 강조하기 위해서 자, 효를 가져온 거죠. 결국 주제는 유교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에 님과 이별한 슬픔, 연군지정, 충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아, 쌤이 이거
자, 요거 도움이 많이 될 거야. 한번 쭉 다시 한번 가면서. 자, 갑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좀 가벼워져요. 24번부터 28번 가벼워지고요. 저기 이제 22번, 자, 22페이지부터, 이제 또 이제 이론이 좀 가볍게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쭉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7페이지까지만, 조금 더 이제 고생하시면, 그다음부터 굉장히 빨라집니다. 다 이제 그다음부터 반복이에요. 미친 듯이. 자, 여기 우리가 배우는 시조는요, 그리 중요한 시조는 아닙니다, 솔직히. 그리 중요한 시조는 아니지만, 자, 알아두면, 갑자기 뜬금포로 한 번씩 나오는, 자, 그런 시조예요. 그래서 이거 쉬어가는 걸로 선생님이 그냥 넣어놨어요. 이거하고 뒤쪽에 한시로 가볍게 넘어갈 거예요. 시간이 좀 애매해서. 자연친화로 가기엔 자연친화는 다음 주에. 자, 봅니다. 자, 24번부터, 자, 26번까지. 자, 거기 한번 볼게요. 자, 이것은 여러분들 이렇게. 그게 중요하지 않은데. 자, 4대부 작가고요. 이 작가의 장군이네.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냐면 키워드가 칼, 이제 검 이렇게 나오죠. 말, 마, 그죠?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무슨 일편단심. 자, 위국, 나라를 위한다 이런 뜻입니다. 충. 자, 이런 것들이 보통 나오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주제는 뭐냐면 대장부의 기상입니다. 대장부의 기상 혹은 충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24번 작가 누구예요? 이순신. 그렇죠? 덕수이 씨랍니다. 덕수이 씨. 지금 이제 태어난 것은 지금의 이제 을지로 쪽이래요. 한양에서 태어났고요. 근데 이제 을지로 쪽에 태어났는데 그 사실 여러분들 그 을지로의 그 을지가 을지문도 뭐인 거죠? 을지문도. 정말 좀 뭐라고 할까? 고구려의 가장 수수께끼적인 인물이에요. 갑자기 나왔어요. 갑자기 등장합니다. 갑자기 등장해서 거기 귀족들 전부 다 평정합니다. 다 평정하고요. 그리고 갑자기 사라져요. 그리고 그 뒤로 을지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우리 전체 5,000년 역사에서 을지성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어요. 을지문덕밖에. 그래서 가장 수수께끼적인 인물입니다. 을지로. 그리고 이제 저기 그 누구죠? 그 이순신이 또 그것을 또 이제 이어받은 게 바로 지금의 이제 충무로. 충무로가 이제 이순신의 호흡. 근데 여러분들 충무공은요 이순신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충무공은 사실 임진왜란 끝나고 총 7명에게 내려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이장군 있죠, 남이장군. 남이장군도 사실은 충무공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어요. 우리 이순신, 삼도수군 통제사. 그죠? 삼도수군 통제사.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이거 아마 이렇게 일 거예요. 그 여기 보시면, 이순신은 참 할 말이 많은데, 근데 이순신이 왜 대단한지 할 말이 진짜 많은데 좀 줄일게요. 좀 줄이겠습니다. 이순신은 그때 당시 이제 영의정이었을 거예요. 류성룡. 류성룡이 어릴 적 친구예요. 그러니까 한 10대 중반까지만 같이 이렇게 지내다가 그리고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거의 뭐 연락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었어. 근데 유성룡이 그냥 이순신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이 터지자마자, 그러니까 선조도 진짜 얘도 난놈인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알고 있는 위인전 있잖아요. 위인전. 대부분의 위인이 선조 때 발탁된 인물들이고. 그래서 만약에 선조는 임진왜란만 아니었다면 아마 대왕급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 진짜로. 선조는. 그러니까 임진왜란 때문에 병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임금으로 선조, 인조 이렇게 꼽잖아요. 그래서 막 서로 라이벌 하잖아.
선조가 더 이상한 애냐, 인조가 더 이상한 애냐, 그거 가지고 서로 싸우잖아. 근데 대부분 이제 인조의 보통 압승이에요. 근데, 선조는 아무튼 얘가 다 발탁한 거야. 대단한 게 뭐냐면, 전쟁이 터졌잖아. 딱 터졌는데, 이제 그 류성룡이 이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군데? 지금 군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사람인 거야. 아무도 몰라. 그냥 완전히 그 뭐라고 하지?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인 거야. 여러분들이나 나 알지. 모르잖아. 근데 갑자기 이 사람을 거의 그 해군 참모총장이 앉혀버린 거야. 그래서 이순신을 추천합니다. 그랬더니 선조가 그래. 그래서 이순신이 된 거야. 장난 아니죠. 그러니까 권율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를 되게 무시했던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때 최고는요 거의 육군이죠, 육군. 그러니까 지금 합참의장이라고 해서 육해공을 다 다스리는, 그때는 이제 공군은 없었으니까 최고가 권율이었어요, 권율. 그래서 권율은 이순신 되게 무시했습니다, 사실. 듣보잡이라고. 엄청 무시했어요, 듣보잡이라고. 근데 이순신이 대단한 건 여러분들, 그냥 이건 편하게 들어, 편하게. 우리 오늘 여기까지는 딱 끝낼 거야. 편하게 들으세요. 조선이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여기를 이제 요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일본이 있잖아요. 자, 일본 애들이 이게 쳐들어옵니다. 일본 애들이. 그래서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일본 그 전국 시대를 평정을 하고 그 다음에 사무라이를 보내죠. 그래서 명분을 이렇게 하죠. 우린 명나라를 치러 간다. 그러니까 조선 니들 길을 비켜줘. 이런 거였죠. 자, 그래서 이렇게 다 쳐들어갔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오게 됩니다, 한양에. 정말 예상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이 뭘로 왔냐면 지름길로 왔어요. 물론 신립장군이 쉽게 무너진 것도 있었지만 지름길로 왔어요. 그럼 왜 지름길로 왔냐? 얘네들 지름길을 어떻게 알았을까? 지도도 없었는데. 단순합니다. 세종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세종대에 왜구들이 하도 쳐들어왔어요. 세종대 왜구들이 하도 특히 이제 그때는 이제 대마도를 이제 왜구의 이제 기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종무라는 사람을 또 보내서 대마도를 또 정보를 하죠. 그래서 그때 하도 이렇게 쳐들어오니까 세종이 결론을 내려. 야, 니들 그러지 말고 니들 이렇게 노략질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여기 와서 합법적으로 니들 물건 팔고 사고 가. 그래서 만들어진 게 외관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들 저기 차이나타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래서 여기서 사람들이 뭐 애도 낳고 못하고 여기서 살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장사를 하잖아. 장사를 하니까 얘네들이 가끔은 뭐 합니까? 한양에 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한양에 와서 어떻게 되는지 얘기도 하고 조공도 바치고 그랬다고. 이 길을 따라옵니다. 이해가죠. 시간이 흘러서 이 길을 따라오죠. 그리고 나서 그때 경복궁이 완전히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전부 다. 이때 또 그 훨씬 더 이전으로 가볼까요? 재밌는 얘기인데. 경복궁 얘기하면 재밌어. 경복궁 하면 선생님은 좀 기분이 좋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제 경복궁, 원래 이제 그 수도를 정할 때 둘이 싸워요. 둘이 싸웁니다. 누구랑 싸우냐면 하륜이라고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기억이 안 났다는 사람 생각이 났어. 하륜이 바로 이제 이방원의 참모예요. 그러니까 이방원의 브레인. 마치 이제 그 아까 그 누구야? 수양대군 세조의 브레인이 한 명인 것처럼 브레인이고요. 이성계의 브레인이 누구냐면 정말 조선을 설계한 사람이죠. 그렇죠. 정도전. 이름이 챌린저야. 엄청나죠.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친한 친구까지 죽일 수밖에 없었던. 물론 본인의 손으로 죽이진 않았지만 정도전 되게 슬펐을 거예요. 어릴 적 절친이었거든요. 바로 정몽주. 우리가 28번에서 배울 겁니다. 어릴 적 절친이었죠. 5살 차이였어요. 근데 옛날에는 그 나이는 정말 그냥 순서에 불과했다. 숫자도 아니고요. 순서에 불과했어요. 그러니까 얘랑 나랑 절친이야. 근데 5살 차이. 이런 게 있었어. 7살인가 5살인가 그래. 자, 둘이 싸웁니다. 정도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학산. 그러니까 지금의 연세대학교. 거기에 궁을 짓자. 아니야. 잠깐. 하륜이 지금의 연세대학교이죠. 무학산.
거기에다가 경복궁을 짓자. 그러니까 궁이 있는 곳이 수도니까 거기에 궁을 짓자라고 합니다. 예, 연대 앞에 연세대 모학산. 그때 정도전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야. 지금의 어디? 지금의 여기 지금 현재 경복궁 있는 곳 있죠. 그렇죠? 거기에 짓자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저기 한강 바로 위 거기에 짓자. 둘이 싸우죠. 결국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이방원이 그러면 수도를 둘이 싸울 수 없고 동전 던지기를 하자. 그래서 조선의 한양이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래서 투전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실록에. 그래서 동전을 던지죠. 그래서 이게 떨어지는 걸 보고 정한 게 지금의 현재 정도전이 얘기했던 거기에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륜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예언 하나 할게. 거기에는 불의 기운이 세서 그 지역은 200년 후에 불탈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한 거야. 그리고 나서 1392년에 조선이 만들어졌잖아. 1592년 정확하게 200년 후에 임진왜란때 경복궁이 불타버리는 거야. 그때 뭐라 그러면 정도전은 그래? 나도 알고 있어. 거기 불의 기운이 있어. 그래서 거기에 물타입 피규어를 세울 거야. 그걸로 막아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물타입 피규어가 여러분들 해태입니다. 해태. 그래서 지금 서울시의 상징이면서 그 해태가 거기서 나오잖아요. 야, 그거 뭐지? 야, 그거 뭐야? 캐대헌. 캐대헌의 그 호랑이 아니고 해태예요. 그래서 그게 거기서 나와요. 물타입 피규어입니다. 그러니까 포켓몬 같은 걸 지금 세우는 거예요. 거기 앞에다가요. 이제 그런 역사적인 게 있죠. 자, 치고 들어옵니다. 막 들어왔어요. 근데 일본 애들은 사실은 좀 세계관에 혼란이 좀 왔죠. 왜 혼란이 왔냐면 일본은 어떠면 일본은 사실 막부잖아요. 막부. 일왕이 있고 막부예요. 막부. 그러니까 막부니까 쉽게 말하면 사무라이 정권, 즉 쉽게 말하면 무신 정권, 군부 정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막부가 세워지고 나서 얘네들은 뭐냐면 쇼군이 쇼군을 칠 때, 그러니까 장군을 칠 때 다 도망가더라도 장군은 남아있죠. 딱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할복을 하죠. 그러니까 거기를 지키는 자는 마지막 그 왕은 거기 지휘자는 무조건 남아있어요. 할복을 합니다. 그래서 원래 할복할 때는 옆에서 이제 목을 쳐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할복을 이렇게 하죠. 자, 그래서 당연히 얘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한양만 점거하면 끝인 거야, 그냥 조선. 막 갔어요. 그래서 거기 선조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 근데 선조가 없네? 세계관에 혼란이 온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뭐야? 선조가 끝까지 그 자리에 딱 앉아있고 그래서 끝까지 딱 하면서 할복을 딱 하면서 그지? 이럴 줄 알았는데 선조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죠? 도망갔죠? 내가 죽더라도 외놈들 손에는 죽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지금의 의주까지 도망갔는데 명나라로 망명하려는 명나라에서 오지마! 무슨 왕이 이래버린 거죠.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때 이제 이걸 지휘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반나절 만에 세자를 정합니다. 그게 바로 광해예요. 광해를 세조를 정해서 분조를 하죠. 조정을 둘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뭐야? 그냥 총대 네가 내 그거지. 그래서 이제 광해가 돌아다니면서 이제 막 의병들 의병장들 만나고 막 난리를 치죠. 심지어 스님들까지 만나죠. 만나서 어쨌건 이제 승유 억불 정책이었기 때문에 밖에 나와 있었던 그 절들이 다 산속으로 숨은 이유가 그죠? 불교를 억압하니까 다 갔죠. 광해가 그러죠. 이번 전쟁이 끝나면 자, 절 평지로 내려올 수 있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스님들이 우와! 그리고 스님들이 내려오죠. 외놈들의 입장에서 보면 무서운 거예요. 막 빡빡 깎은 사람들이 막 이러고 내려오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막 의병들 막 일어나죠. 장난 아니죠. 이때에 보세요. 그럼 얘네들이 자, 여기 안에 있는 병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병사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 보급을 해. 쌀이나 이런 것들을 줘야 될 거잖아. 여러분들 10만 군사 정도 출병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약 한 15kg 정도의 보급이 쭉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해야 돼요? 약탈을 해서 그거를 보급으로 상하면서 치고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무너진 게 나폴레옹의 러시아 원정이잖아.
가뜩이나 춥기도 한데 얘네들이 나폴레옹 오니까 마을을 다 불태워놓고 도망갔지.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약탈할 게 없으니까 결국 막 굶어 죽고 전염병에 추위에 결국 나폴레옹이 그 러시아 원정에서 깨지면서 이제 끝나는 거야. 전부 다. 자, 근데 한계가 있지. 왜? 여기에는 누가 있었어? 여기에는 김시민 장군이 버티고 있었다고, 평양시대를. 그러니까 보급을 해줘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들이 보급을 줘야 될 때 육로로 가는 게 편하니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게 편하니? 돌아가는 게 편하겠지, 당연히. 여기는 의병들이 엄청나잖아. 자, 그래서 근데 이순신 나와가지고 여기를 다 끊는 거야. 보급로를 죄다 끊어버리는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겨울이 오잖아요. 그럼 여기에도 어떻게 되는 거야? 다 굶어 죽는 거야. 이해가죠? 다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어떻게 돼요? 조선으로 귀화한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외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군으로 왔다가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이제 조선으로 귀화해서 조선을 위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이들이 이제 성씨를 주죠.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와요. 자, 그런데 이순신이 대단도 했지만 뭐 여기는 지형을 잘 하기도 했지만 사실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화력의 차이다. 왜군과 우리나라의 화력의 차이예요. 화력. 무슨 얘기냐면 왜군의 주된 건 뭐죠? 조총이죠. 사정거리 150m. 팡팡팡팡. 그래서 얘네들은 뭐 해야 되냐면 배 옆에 붙어야 돼. 배 옆에 붙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와가지고 총으로 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포예요. 포. 사정거리가 1500m 정도 가까이 됐대요. 그러니까 멀리서 그냥 쏘면 되는 거예요. 화력의 차이예요. 그래서 일본도 안 되겠는데 우리도 포를 실어야겠는데 그래가지고 일본 배에다가 포를 실어요. 포를 쏘면 반작용이 있잖아요. 총 같은 거 쏴도요, 팡 이렇게 물리거든요. 팡 포를 쏘면 배가 이 포의 반작용을 못 이기는 거야. 우리나라는 소나무로 만든 배거든요. 얘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팡 쏘면요 배가 스스로 침몰합니다. 그래서 얘네 민화에 보면요 포를 걸어놓고요 포를 잡고 뒤에 한 20-30명이 뒤에 다 잡고 있어. 포를. 근데 포를 쏘잖아? 그럼 20-30명이 다 바다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화력으로도 우리가 이겼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순신은 좀 대단한 그런 양반입니다. 자, 넘어갈게요. 24 가자. 10년을 갈아온 칼이 갑옷에서 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칼집에서 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갑리라는 것은 칼집이에요. 칼집에서 우는구나. 자, 우는구나 물결 쳐봐. 왜 우는지 밑에 나옵니다. 관산을 바라보며 때때로 만져보니 대장부의 나라를 위하는 훈이 이런 얘기입니다. 저기 위국공은 동그라미 쳐. 자, 거기다 저기서 충이라고 쓰세요. 그러니까 임금께 영광을 뭐 이런 뜻입니다. 나라를 위한 공을 언제 드릴 수 있겠는가. 즉 칼집에서 칼이 왜 울어요? 위국공훈하기 위해서 우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그래서 이건 충입니다. 25 김종서네요. 김종서. 계유정란 때 죽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사군육진을 세종 때 개축했던 여진족 토벌했다. 삭풍은 이제 북풍입니다. 추운 바람이에요. 삭풍 세무. 나무 끝에 불고 명월 달입니다. 달은 눈 속에 차인데 차다 이미지 나오죠? 세모자가 차다. 차갑다 이미지. 만리에 펼쳐진 성에 검을 짚고 서서 일장검 밑줄 잡으세요. 검을 짚고 검은 칼입니다. 긴 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무슨 뜻이에요? 난 좀 센 듯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장부의 기상. 보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26번 적토마 살찌게 먹여. 남이 장군이네요. 갑니다. 적토마 살찌게 먹여서 두만강에 씻겨대고. 사실 요거 좀 연대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연대가 조금 잘못됐습니다. 여기 아마 이 남이는 쌤이 생각할 때 고려 때 남이일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정권 때, 그러니까 아마 그때는 좀 연대가 잘못된 것 같아요. 상관없어. 그냥 장군이야. 적토마. 그러니까 이 시조 때문에 영모를 꾀한다고 해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그때 김부식에 의해서.
자, 갑니다. 적토마 살찌게 먹여서 두만강에 씻겨두고 용천검, 자, 검 나왔죠? 잘 들은 칼을 선뜻 빼어서 둘러매고 대장부의 입신양명을 시험할까 하노라. 그래서 마지막 이 문장 때문에 얘는 역모를 꾀하는 것 같다. 그래서 반대파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장부의 입신양명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대장부의 기상 정도로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자, 절개입니다. 자, 오늘 28번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하죠. 자,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 자, 우선 작가 누구? 원천석. 사대부. 그렇죠? 사대부입니다. 자, 그러면 유교적, 탈속적, 학문수양 이렇게 갈 거예요. 자, 그럼 갑니다. 눈마저 휘어진 대나무. 여기서 끝난 거야. 눈 세모 잡아. 차갑다 이미지. 자, 억압하는 존재죠. 눈 세모. 자, 이게 대나무라고. 아까 선생님이 이 표기까지도 알려줬잖아. 이 표기로 많이 나온다고. 대나무 동그라미 뭐라고 적을래? 지조절개 이렇게 적어봐. 대나무는 사군자야. 지조절개. 누가 굽었다고 했는가? 즉 대나무는 굽지 않았어 이런 얘기야. 굽을 마음이었으면, 즉 절은 절개란 뜻입니다. 눈으로 익히세요. 이 한자. 절개야. 자, 굽을 절개였으면 눈 속에 푸르겠니? 아마도 세안 절자 동그라미 쳐. 자, 밑에 써. 지조절개. 지조절개는 너뿐인가노라. 예찬한다라는 것은 다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조절개라는 뜻입니다. 자, 원전성은 사실 고려에 대한 지조절개입니다. 자, 28번. 아까 선생님이 제일 처음에 선생님이 읊었던 겁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다시 죽어서. 이걸 단심가라고 해요. 후대인들이 자, 이름을 붙인 거예요. 백골이 진토되어서 해골이 진흙이 되어서 넋이라도 영혼이라도 있든지 없든지 님 동그라미. 이 님은 바로 이제 고려 왕조입니다. 님 향한 일편단심. 자, 한 조각 붉은 마음이 바로 이제 충이에요. 일편단심 동그라미 잡고요. 충. 가실 줄이 있으랴.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성계가 아팠어요. 어느 날 아파서 며칠 못 나왔어요. 그래서 정몽주는 알고 있어요. 나는 이성계에게 죽을 것이다 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이성계 병문안을 가죠. 자, 그럴 때 그 병문안 앞에서 자, 이방원이 있었죠. 그래서 이방원이 하여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만수산에 드렁칠기 얽혀진들 어떠하리 우리도 이처럼 즉 백년해를 누리자. 즉 다시 말하면 고려면 어떻고 조선이면 어때? 우리 같이 잘 살자. 끝까지 죽일 생각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성계는 끝까지 정몽주를 죽일 생각이 없었어. 마음은 있었겠지. 죽이고 싶었겠지. 근데 세간의 평가를 두려워했던 게 사실은 이성계였고, 이성계는 정말로 정몽주를 존경까지 했어. 자기를 또 이게 키운 사람이고. 그런데 이제 이방원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사실 아는 거죠. 그 속마음을. 정몽주만 없으면 조선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정몽주가 무너지면 고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 지주였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방원이 그때 이제 그 이런들 어떠하리 그 시조를 했을 때 그 답가로 정몽주가 이 시를 얘기합니다. 쉽게 말하면 랩 배틀이에요, 여러분들. 그때는 노래였으니까 랩 배틀. 그래서 이 몸이 죽어 뭐 이렇게 했겠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방원이 딱 생각하는 거예요. 죽여야겠다. 그리고 나서 참 대단한 거 뭐냐면 이방원이 몰래 죽였을까? 그러지 않았어요. 알렸어요. 알렸습니다. 그 공지를 붙였어요. 몇 월 며칠 몇 호일 날 나는 정몽주를 죽일 것이다. 공지를 붙였어요, 여러분. 그래서 술렁술렁했어요. 근데 정몽주도 그 공지를 봤어요. 그래도 참 대단한 사람이지. 그걸 알면서도 그냥 다니는 거예요. 어디서 죽일 것이다라고 했는데 거길 가죠. 그리고 나서 이제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려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래서 그때부터예요. 그때부터 이성계는 이 방언을 싫어합니다. 그때부터 되게 싫어해요. 물론 그 왕자의 난 때 사실은 그 정도전이 이방원은 칼에 죽거든요. 그때도 이제 이성계가 많이 힘들어했는데 그래도 계속 지켜보다가 결국 이제 정몽주 죽이면서 이제 안 보게 되는 거죠. 안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방원은 끝까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싶어 했었어. 끝까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인정받고 싶으니까 과거 시험에도 도전해서 문신이 된 거고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는다라는 게 참 그런 게 있나 봐. 저기 누구 사도세자. 사도세자도 아버지한테 그렇게 인정받고 싶었잖아요. 근데 영조가 이제 적자가 아니잖아요. 장남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어떤 그 자격지심이 있어서 되게 똑똑했었죠. 사도세자는 정말 똑똑했었어, 어렸을 때. 근데 단 한 번의 칭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퍼펙트하게 만들려고 했었지. 그러니까 자신의 욕망을 얘 아들한테 투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나중에는 정신병이 오죠. 그래서 늘 그랬죠. 왜 단 한 번도 나를 보고 웃어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결국엔 얘가 미쳐서 막 죽이죠. 꽤 많이 죽였어요. 사람들 꽤 많이 죽이고요. 그러다 결국엔 뒤주에 갇혀서 죽죠. 그래서 영조가 나중에 죽을 때는 그랬어요. 사도세자가 보고 싶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후회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참 아버지가 너무 엄하기만 해도,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욕망을 자식에게 투영해도 참 그렇지. 그래서 선생님은 고니한테 늘 그러죠. 하고 싶은 거 해. 그리고 만약에 안 되면 아빠 여기 있으니까 그냥 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게 되죠. 자, 인생은 좀 다르니까. 내 인생, 얘 인생은 다른 인생. 그렇죠? 기분이 좋아요. 이 녀석 그제 그 수학 시험에서 80점 맞았더라고요. 너무 행복합니다. 80점. 근데 다른 애들 보니까 다 100점이던데. 근데 얘는 80점. 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얘 나이 때 20점, 30점. 그것도 찍어서. 얘는 80점.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자, 우리 여기까지 고생했습니다. 어머니 제일